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차범 박프로요.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오후 시간 프로가 왔습니다. 사실 이 영상이 지금 세 번째 찍는 거예요. 약 3시간 정도 떠들고 있는데 마이크가 중간에 자꾸 소리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찍으면서 마이크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또 영상을 짜집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찍어보자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본 없이 늘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다음부터 대본을 만들던가 해야지. 왜냐면 이게 처음엔 정말 집중해서 진짜 최고의 영상을 찍자 이 생각으로 하는데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깜빡깜빡 하는 경우도 있고 뭔가 지치니까 더 빨리 하자 이런 심리도 있잖아요. 여튼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참고해 주시고요. 어제 금요일 한국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장우 거래에서 시장이 갑자기 추락을 했어요. 모든 종목들이 추락을 했는데 코스피가 금요일 종가 플러스 0.01%, 코스닥은 마이너스 0.68%, 시장이 크게 오르거나 빠지거나 한 거 없이 지루한 흐름을 보이면서 보합선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갑자기 애프터마켓에서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올랐죠. 금요일 가장 많이 오른 섹터에도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2차전지도 폭락을 했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삼성전자는 3% 가까이 폭락을 했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구독자, 시청자, 주주 여러분들 지금 엄청 불안하고 걱정되실 겁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본 영상을 시작할 테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주말 내내 불안감 없이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 주요 가능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일단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추려서 빠르게 설명드릴 테니까 잘 봐주시고요. 첫 번째는 미국 지방은행 신용 리스크 확대예요. 지방은행 말 그대로 그냥 한국의 저축은행과 같은 느낌으로 인지해 주시면 되고, 중앙은행이 망했다는 게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국의 몇몇 지역 은행이 대출 부실 또는 부정 대출 관련 문제를 공시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신용 불안 우려가 증대되었으나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처럼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지금은 반박 기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요. 어제까지 이제 미국의 언론에서 말하는 그 지역 은행이 어디냐면 자이언스 뱅코프 은행이에요. 자이언스 은행. 여기서 이제 대출해서 5천만 달러, 약 690억 원 정도의 규모의 상각 부실 처리가 발생을 했는데 690억. 천조국에서 690억은 솔직히 껌값이죠? 은행 측이 대출자와 보증인들의 계약상 허위 진술과 위반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행은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커프라 그래서 대출 거래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최근에 퍼스트 브랜드 이제 그룹이라 그래서 파산 신청,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은행들의 이제 대출 건전성에 대한 시장 전반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였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댕이를 또 털었습니다. 그 주댕이를 꼬매버리던가 해야지. 중국 관세 인상 발언이 이제 겹치면서 투자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었다 볼 수 있다. 그것이 시장에 바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투자자,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부자라든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위축되지 않아요. 오히려 기회죠.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서민,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만 위축되어 어제도 애프터마켓에서 흘러내리니까 무서워서 손절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언론을 믿지 마세요. 국가도 믿지 마시고.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금요일까지 미친듯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고, 금요일 종가 플러스 0.20% 보합선 양봉이었어요. 잘 올라가고 있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5분봉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흐름 자체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뭐 크게 변화가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넥스트 거래 애프터마켓 이제 차트로 해서 보게 되면은, 잘 보세요. 여기 시간대를 2025년 10월 17일 15시 40분, 정규장이 15시 30분에 끝나잖아요. 끝난과 동시에 수직으로 내리 꽂았어요. 미친듯이 내리 꽂았죠. 3% 이상 아마 빠졌을 거예요. 미친듯이 이렇게 내리 꽂으니 어느 누가 이게 겁이 안 질립니까? 아니, 난리 난 건가? 전쟁 난 거 아닌가? 맞잖아요, 여러분들. 뭐 1% 빠지는 것도 아니고 폭락이에요. 폭락. 대형주가 이렇게 수직으로 낙하하니 시장이 미쳤다. 그러면 분석을 해야 되는데 국가, 언론 그 어디에서도 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보내지 않아요. 국민의 재산을 지켜줘야 할 국가와 언론이 이런 거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의 자산,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켜야 되고, 이렇게 추락할 때 이게 왜 떨어졌을지 스스로 구글을 통해서 해외 기사도 찾아보고 스스로 찾아보셔야 돼요. 누군가는 여기에서 털렸지만 누군가는 여기에서 들어가서 신규 기회를 또 잡았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늘 이런 부분 명심해 주셔야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안전자산인 국채나 금 등 이런 쪽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커졌고 글로벌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었다. 안전자산 금, 은은 지금 신고가 갱신에 금값, 은값 제대로 하고 있죠. 근데 얘네가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오른 건 아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시점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고요. 추세적으로. 그리고 투기 세력이 이미 들어가 있기,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여기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없어요. 그들만의 리그예요. 자전거래. 언제부턴가 이제 털어내기 위한 수작질을 부리겠죠. 아시겠죠?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미중 무역 갈등 및 반도체 산업 리스크 부각인데 한국 증시 쪽에서 이제 어제 급락을 하고 있던 상황에 보도가 나온 것들이 있는데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중국 내 데이터 센터용 서버칩 공급을 철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이제 타격을 받았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반도체 등 테크 섹터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미중 무역 전쟁은 여러분들 최근에 주식하신 분들 많잖아요.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바이든 정권 이전에 트럼프 1기 정권 때부터 미국과 중국은 무역 다툼이 있었어요. 무역 전쟁이라고 하죠. 그게 소강 상태였다가 다시 드러나고 소강 상태였다가 다시 드러나고 이런 개념인데 쉽게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여기 차트도 보시면 오르면 떨어져요. 오르면 떨어져요. 오르면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올랐을 때 사고 떨어지면 물린 거잖아요. 그리고 떨어져서 무서워 이제 두렵다. 이거 손절했더니 또 날아가요. 그래서 주식은 패가망신한다. 이래서 안 되겠다. 주식은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잘못 사신 거죠. 내가 지금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사야 될까? 주가 위치가 어딘지 판단을 해야 돼요. 맞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최고점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사도 될까?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떨어지면 얘기가 또 달라지죠. 이렇게 떨어질 때 이 떨어지기 위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냥 떨구진 않아요. 3%씩 폭락했으면 그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가 지수 빠지면 그래요. 시장 자체가 빠지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그 명분이 필요한데 지금 해외 시장 같은 경우도 영국이 금요일날 동일하게 이렇게 추락을 했고요.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홍콩도 장대 음봉이죠. 그 다음에 상해도 마찬가지. 그리고 니케이도 음봉이에요. 전부 다 음봉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수, 전체 지수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눌리는 지점, 눌려야 할 지점에서 지금 명분이 미국 부실은행 그리고 플러스 트럼프 관세 이런 것들이 명분이 되어 지금 시장을 찍어 누르고 있다. 그 말은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사시면 안 된다. 이렇게 눌리면 사셔라. 너무 심플하죠. 쉽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강화 그리고 유동성 축소 우려 부분인데 금융권 리스크가 커지면 시장에서는 리스크 피하기 쪽으로 움직임이 강해지고 위험자산이 먼저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위험자산이 주식이죠. 특히 선물지수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선물지수는 기대 심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반영해 선물 매도를 강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물 한국 시장에 외국인은 선물을 크게 매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언론이 기사를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는데 참고해 주시고 실제로 유럽 증시도 미국 은행 리스크 우려를 반영해서 금요일날 장중에 하락을 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네 번째 연속된 강세 흐름 조정 가능성 지금도 말씀드렸어요. 많이 오르면 떨어집니다. 한국 증시는 최근 며칠간 연속 상승세, 최근 며칠간이 아니라 코스피가 이제 4천을 앞두고 있고 삼성전자가 100% 수익을 앞두고 있어요. 엄청 많이 폭등한 거죠.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보도. 갑작스런 하락, 지금과 같은 갑작스런 이벤트의 하락은 숨고르기 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자연스러운 조정 국면으로 진입할 단계가 될 수도 있다. 조정은 필수예요, 여러분들.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올라가는데 올랐을 때 조정은 필수입니다. 이런 걸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폭락장의 시작이 아니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외부 충격인 이제 금융 리스크나 미중 무역 갈등 이런 것들이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종합해 보면 어제 오후 이후 주가가 동반 하락한 것은 미국 지방은행 관련 신용 우려가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했고요. 글로벌 위험이 아니라 글로벌 개미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했다. 이게 맞겠죠, 여러분들? 이와 더불어 반도체 업종 및 미중 갈등 리스크가 겹치면서 매도에서 확산 그리고 선물지수 하락까지 연쇄 반응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10월 15일 로봇 관련주 대응 전략을 드릴 때 KNR 시스템만 특별히 코멘트를 하나 더 추가해 드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눌리면 기회이다. 눌리면 기회이다. 기회라는 말 쉽게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기회는 추정, 예측이 아니라 확정, 간주예요. 확실하다. 이 말이죠, 쉽게.
실제로 다음날부터 주가는 눌림과 동시에 약 10% 정도 수익이 한 번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금요일도 타점과 동시에 눌렸고 타점에서 반등이 나와 동시에 12%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더불어 고점 갱신, 신고가 갱신까지 했죠. 지금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에 들어간 듯 보이지만 반등을 기대할 만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차피 로봇은 장타전, 장기전이요. 무조건 우리가 주식함에 있어서 장바구니에 기본적으로 들고 가야 될 상품이다. 즉 많이 빠지면, 많이 쳐 빠지면 이건 개 땡큐이다. 다 때려박을 땡큐이다. 참고해 주시고, 물론 고점 매매에서 물려 계신 투자자분들은 힘드시겠지만 반등할 테니까 조금은 여유롭게 기다려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근 로봇 AI 자동화 업계에서 어떤 뉴스 이슈들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그 다음 로봇 관련주들 차트 대응 전략 친절하게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테니 주주 여러분들과 신규 진입을 원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최근 로봇 산업 뉴스가 일단 첫 번째는 2025 로봇 월드 개최 예정 및 산업 전반 흐름이에요. 국내 최대 로봇 전시회 2025 로봇 월드가 11월 5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고양 핀텍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총 350개사가 참여를 하고 약 1000개 부스 구성 예정이고, 제조 로봇,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의료 서비스 로봇 등 최근에 가장 핫한 것들만 전부 다 여기에서 소개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서 재미삼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행사는 이제 국내 로봇 산업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동시에 기업 간 기술 경쟁과 협업 가능성도 엿보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전망인데,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향후 10년 후에는 8경의 규모, 1조도 큰데 8경은 예측 불가 금액이죠. 8경이 어마무시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로봇은 장기전이다. 무조건 들고 가자. 그냥 이런 내용이에요. 기술 난제는 많지만 인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로봇이 상업 서비스 가정용으로 확장되면 파괴력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연한 거고요. 다음은 다른 로봇 전시회 소식도 있습니다. 2025 대구 국제로봇 산업전, 이게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개최 예정이니 대구에 거주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한번 재미삼아 보시고요. 또 최근에 2025 서울 AI 로봇쇼에서는 국내 73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 방문객도 6만 명 이상, 투자 상담 59건, 그만큼 로봇이 지금 시장에서 핫하다. 전시회와 행사 중심으로 로봇 산업 생태계 단합과 기술 공개가 지금 활발해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정부 정책도 로봇 AI를 밀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은 무조건 간다. 그냥 이걸로 끝내도 되는데,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10월 15일 KNI 시스템만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주가가 못 가고 빠지고 눌리면 엄청난 기회이다. 코멘트 따로 드리고, 매매 팁이자 차범 박프로가 전 국민에게 직접 타점을 공유해드린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 영상부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지 팩트 체크하고 대응 전략 바로 이어서 알려드릴 테니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종목은 KNI 시스템이고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된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검정색 화살표 이날 영상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렸고, 제가 추세선을 거드렸고 여기가 타점이 될 수 있고 여기 뚫어야 된다. 근데 지금 여기 뚫고 눌렸을 때 근처 와서 반등하고 지금 위로 가고 있죠. 추세 안에서 움직임을 보이다 추세 때 상단을 뚫고 오버슈팅이 나온 거예요. 상한가. 내일 가든 내일 눌리면 땡큐죠. 내일 만약에 이 밑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눌리잖아요. 밑으로 쉽게 주가가 여기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밑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기회. 자, 어떠신가요? KNI 시스템 제가 정확하게 기회이다 여러분들 멘트 드렸고요. 저를 처음 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재무제표부터 보겠습니다. KNI 시스템 일단 증거금 100짜리 종목이고,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적자 지속,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적자 지속이에요.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로봇은 장기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건데 기업의 재무, 적자 지속 이런 거를 굳이 따질 필요가 있냐? 웃기다. 뭐 이런 멘트를 하셨는데, 전 이런 걸 따지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런 부분이 문제, 이게 적자 지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걸 인지시켜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는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9억짜리 집을 여러분들이 9억이라는 대출 플러스 1억이라는 자기 자본으로 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이죠. 그러면 월급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월급을 받아서 9억에 대한 대출 이자를 내겠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쉽게 실적이에요. 근데 직장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월급도 사라집니다. 이 말은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적자가 지속이 됩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이
9억이라는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이게 빵꾸가 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집을 날릴까 말까. 날리면 상패. 상패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월급을 대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부모님, 형, 누나, 뭐 지인, 이 사람들한테 돈을 땡겨옵니다. 이게 바로 주주배정 유상증자예요. 그래서 땡겨와서 채무도 갚고 그 다음에 월급도 다시 받고 그런 게 바로 뭘까요? 바로 증거금 100에 적자 지속의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들의 특징이에요. 전 그런 거를 언급해 드리는 부분이고, 쉽게 성장성 좋습니다. 로봇 성장성 좋은데 이왕이면 레인보우라는 로봇이 삼성이 대주주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단기 순이익 등 전부 적자 지속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KNI 시스템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기 성장성이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삼성이 만드는 로봇, KNI 시스템이 만드는 로봇, 여러분들은 어디 제품을 쓰실 거예요? 저는 삼성을 쓰겠습니다. 똑같이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다면 제대로 된 회사에 하자. 저는 그런 내용을 언급해드리는 거고, 지금 샘플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KNI 시스템이 반드시 그렇다는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 KNI 시스템 일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여기 영상을 최근에 찍어드린다는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드리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쇼츠 영상 보시면 이렇게 표시해드렸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위로 떠서 가면 패스, 눌리면 기회이다. 눌리면 기회이다.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 라인을 지금 형광색으로 그어드린 거고, 바로 다음날 실질적으로 확인합니다. 저가 마이너스 11%, 고가 플러스 2%, 10% 이상 수익, 그리고 어제죠, 금요일 저가 마이너스 6%, 고가 플러스 6%. 연속 두 번의 수익이 나왔고, 들고 있어도 수익, 4848 했어도 수익입니다. 팩트죠. 여기에서 샀으면 돼요. 지금도 평단이 여기라 가정하에 지금 수익권이기 때문에 여기 라인이 이탈이 없다면 추가로 신고가를 가는지 보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이고, 현대무벡스는 대주주가 현대엘리베이터, 현대 쪽에, 그러니까 쉽게 현대 로봇이고, 재무제표는 전부 다 시커멓죠. 시커멓으면 좋은 거예요. 흑자 지속, 돈을 벌고 있다. 일봉 차트로 돌아와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1,700원대 1차 라인 지지하느냐 마느냐 버티다가 무너졌고, 어제 다시 여기 올려놓느냐 마느냐 노력하다가 밀렸습니다. 이건 쉽게 장중에 이렇게 밑에서 출발했지만 끌어올리다가 이렇게 밀린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지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산 사람은 지금 보세요. 다음날 종가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금요일 어제 종가 5%, 마이너스 17%. 1000만원 박았으면 170만원 손실, 1억 박았으면 1700만원 손실이요. 이렇게 고점에서는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눌리면 사라고, 이렇게 눌리면 사라고 라인을 잡아드리는 거고, 지금 이게 박스권이죠. 이 안에서만 움직임을 보이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근처에서 나왔을 때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맞고 눌리는지 뚫고 가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은 하이젠 RMM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재무제표 보면은 이제 적자 전환이에요. 적자 전환입니다. 무조건 적자가 났다고 안 좋은 회사는 아니고, 그 기업이 만드는 제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국내 또는 전 세계 독점 공급이 가능한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 기업은 나중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수익성이 좋다, 좋아질 수 있다. 독점은 달라요. 획기적인 거면 다릅니다. 자, 이 종목도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반등하는지 보자. 63,600원. 바로 다음날 진짜 아래 꼬리 달리고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역시나 고점 2% 정도 반등 주고 밀린 겁니다. 아시겠죠? 주가라는 거는요, 이렇게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라인을 들이면 주가가 떨어질 때 여기서 반등을 해요. 거의 다 반등을 해요. 근데 반등을 하고 다시 눌리더라도 이렇게 가야 추세적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반등을 했는데 다시 본전이 다가오면 익절을 해야 됩니다. 이게 대응이에요. 우리는 반등 포인트를 찝어내서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는데, 이 종목이 다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반등 포인트는 도대체 어디일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반등 포인트는 어디일까? 이런 걸 배우는 게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의 본질은 돈을 벌기 위함이고, 돈을 벌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됩니다. 하이젠 RMM이 어떤 회사이고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디에 납품을 하고 어디에서 수주를 따고 다음 실적이 얼마나 좋고 다음 특허는 뭘 내고, 이런 거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되겠어요?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근데 무슨 기본적 분석, 재무 분석을 하고 해요. 그냥 보이는 그대로만 보고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 연구, 기업의 제품 판매, 뭐 제품 개발, 연구 개발 이런 거는 그 기업의 월급을 받고 일하는 연구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자꾸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설명을 엄청나게 어렵게 풀어서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영상을 보고 도움받는 거 있으세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하이젠 RMM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샀어. 고점에 물렸어. 근데 계속 떨어져. 미치겠어. 20% 가까이 손실이야. 근데 도대체 어디에서 반등을 할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손절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기준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놓고 하이젠 이거는 무조건 로봇 회사니까 좋습니다. 뭐 이렇게 떠들면은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를 해야 됩니다. 하이젠은 쉽게 54,900원대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열어놓고 요 근처가 올 때마다 반등을 하는지 봐야 되고요. 반등을 하게 되면 63,600원대까지 일단은 가져야 돼요. 여기 올라타줘야 여기를 다시 향해서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음 종목은 SPG라는 종목이고 SPG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전부 흑자로 해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 이왕이면 흑자인 회사가 좋겠죠? 그리고 주가가 눌리면 여기 찍고 반등할 수 있다. 실제로 자 보세요. 시가 마이너스 3.53%, 고가 마이너스 0.3%, 약 3% 정도의 반등을 하고 반등 수익 주고 밀렸습니다. 팩트죠. 지금도 이게 가두리 박스 동일해요. 그대로 대응해 주시고요. 다음 종목은 클로봇이라는 종목이고 클로봇은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엄청 많이 수익을 챙겨드렸고 39,400원 이탈이 없다면 여기 꼬리 라인 한 번 더 잡아먹고 위로 가는지 보자. 지금 3일째 도전 중이죠. 아직 여기 안 왔습니다. 홀딩 유지 가능하다. 참고해 주시고 자, 다음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재물을 간단하게 보면 삼성전자가 대주주죠. 원래 2대주주였는데 1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해서 대주주로 됐고 진짜 적자가 지속되고 있을까요? 자, 잘 보세요. 당기순이익, 레인보우 적자 지속, 영업이익 적자 지속.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회사가 망하고 안 좋을까? 아니죠. 삼성이 열심히 로봇으로 투자를 하겠죠. 앞으로 무조건 대기업도 로봇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계, 외국계 회사들을 다 지금 인수하고 있잖아요. 부지런히. 로봇은 장기전이에요. 무조건 들고 가세요. 그리고 추세 여기 이제 대응 전략 기존에 드렸던 거 제가 위에 올라타면 추세 위로 해서 더 갈 수 있고 떨어져도 상관없다. 이 라인대로 움직일 거다. 금요일날 정확하게 추세 상단 때리고 밀렸죠. 이 안에서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은 LG 로봇이에요. LG가 대주주로 되어 있는 로보스타 재무는 그냥 넘어갈게요. 미친듯이 N자으로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죠. 이번에도 한번 올라갈 것인가. 54,500원대 요 근처 찍고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이런데 물려있는 분들 안됩니다. 이런데 들어가시면 안돼요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면 떨어져요. 그리고 급등 뒤에 급락이 온다. 제가 누누이 노래 부르듯이 맨날 영상에서 설명드렸고 급등 뒤에 급락이 옵니다. 한 20% 빠졌죠 고점 대비. 아시겠죠? 이런 데서 사면 안되고 이렇게 떨어질 때 눌리면 사야 돼요. 자, 다음은 뉴로픽과 한중 NCS라는 종목이고 뉴로픽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잘 보세요. 2025년 10월 17일 오전 11시 53분 뉴로핏 돌파 타점 11시 57분 뉴로핏 돌파 타점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저의 투자 관점을 공유를 해드렸고 이런 식으로 차트도 함께 올려드렸는데 뉴로핏이라는 종목이 과연 진짜 돌파 타점으로 해서 수익이 나왔을까? 일단 2025년 10월 17일 11시 55분 시간대 동일하고 뉴로핏 분봉 5분봉이에요. 자 여기에 그리고 타점 21,100원, 21,100원. 실질적으로 돌파 타점이라는 건 이렇게 고점들이 있죠. 고점에 왔을 때 이걸 뚫고 갈 수 있는 패턴, 그 특정 포인트를 찝어드린 거고 진짜 말함과 동시에 미친듯이 날아갔어요. 뚫고 12%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우연치고는 대단하죠. 우연치고 이런 건 필연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와 신기합니다. 아니 허거많은 종목, 허거많은 돌파 종목 중에 왜 이걸 굳이 꼽았을까? 근데 실제로 상단까지 미친듯이 날아가는 대박 종목이었고 12%면은요 여러분들 1,000만원 박았으면 120 수익, 1억 박았으면은 1,200만원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적은 수익이 아니에요. 그리고 1년 정기 예금이 2% 이하죠. 1년 정기 예금이. 그리고 제가 뉴로핏은 지금 드린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1시간이다. 1시간에 12%.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1년 동안 은행에 넣어놔서 2% 이자 받겠어요? 아니면 1시간 투자해서 12% 벌겠어요? 저라면 1시간 투자해서 12% 벌겠습니다. 주식 투자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제가 마지막에 생각이 나면 말씀을 드릴게요. 뉴로핏은 기존 타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와서 한 3, 4% 추가 수익 나오고 다시 한번 반등 시도하다가 밀렸죠. 한번 밀린 지지 구간은 이렇게 저항 구간, 단기 목표가가 될 수도 있다. 여기 밀렸습니다. 올라타야 또 갈 수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다음 종목은요. 한중 NCS라는 종목이고 자 2025년 10월 16일 한중 NCS 단기 목표가 5만원. 그리고 오늘 1차 지지라인 45,600 지지라인은 반등 구간, 그리고 2차 반등 구간 44,500 이탈이 없을 시 위로 5만 근접 가는지 보면서 대응을 해보자. 금액 5만원 외우시고 45,600원 외우시고 44,500원 외우세요. 자 제가 지금 차트로 다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중 NCS
그리고 분봉 5분봉이죠. 그 다음에 날짜 2025년 10월 16일 11시 20분 날짜 정확하죠. 그 다음에 1차 라인 45,600 그리고 2차 라인 44,500 단기 목표가 5만원. 과연 갔을까요? 자, 잘 보세요. 정확하게 1차 라인 2차 라인 사이에서 전부 다 체결이 되었고 완전 저점 반등 구간은 2차 라인 정확하게 때리고 아래 꼬리 정확하죠. 그리고 위로 올라갔고요. 4월 17일 어제 금요일 아침에도 정확하게 1차 구간 타점 주고 위로 올라갔고 5만원 때리니 많이 버티다가 막판에 때렸습니다. 고점 51,000원. 즉 14%의 보너스가 나왔어요. 자, 유로핏에 이어서 한중 NCS까지 2차 우연치고는 필연이죠. 이건 실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자뻑하는 건 아니고 팩트는 팩트잖아요. 그리고 주식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100세 시대예요. 우리가 100세까지 살잖아요. 100세까지 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해요. 현금이 최고야. 자, 현금이 최고입니다. 그래, 최고요. 근데 100만 원이 10년 뒤에 어떤 가치가 있을까? 100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30일을 썼다. 그러면 10년 뒤에 100만 원을 가지고 며칠을 쓸 수 있을까요? 40일, 50일? 아니죠. 10일이나 쓸까? 10년 전에 아반떼가 1600만 원이었다면 10년이 지난 지금은 아반떼가 3000이다. 근데 여러분들 월급은 크게 오른 게 없다. 이것을 물가라 그러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즉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실이다. 그래서 부동산 주식 뭐 할 거 없이 이런 데다가 자산을 분배를 해야 된다. 근데 100으로 100을 벌 수 있는 유일한 투자처, 합법적으로 제대로 여러분들 잘 배우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처, 주식시장밖에 없다. 부동산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어요? 그 부동산 가지고 솔직히 1억, 2억 사가지고 한 달에 아니면 1시간 만에 100만 원 뻥튀기 가능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성비 좋은 투자가 주식시장인 거고,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 늘 주식을 하면 패가망신한다, 절대 하지 말라 이런 소리 하잖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점에서 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주가가 떨어지죠. 그럼 여기 저점에서 사면 되잖아요. 그럼 오르죠. 고점에 사면은 떨어져요. 고점에 사면 떨어진다고요. 그럼 떨어지면 사면 올라가요. 이 단순한 논리, 단순한 진리, 단순한 본질을 공부 자체도 안 하고 어디서 추천받아 사고 대충 감으로 사고 대충 기사 보고 사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야 될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사는지, 100%가 오른 상태에서 사는지 1000%가 오른 상태에서 사는지 이런 걸 모릅니다. 그래서 밑에서 털리고 위에서 또 물리고 이 반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금 다 털리면 절대 내 아들아 주식하지 마라, 패가망신한다. 그 아들도 똑같이 또 경험하고 자기 자식에게 주식하지 마라, 패가망신한다. 선진국은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을 많이 받아요. 근데 한국은 여러분들 금융교육 안 받죠. 환율교육 안 받죠. 경제교육 안 받죠. 특정 대학에 가서 자신이 그것을 경제학 뭐 이런 거 전공을 해야 배웁니다. 근데 그것을 초등학생 때부터 배운다면 지금 얘기가 달라지겠죠. 주식을 쌀 때 사라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어느 누가 고점 매매를 하겠어요. 단순한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노력 안 하고 냅다 도박처럼 하면서 그거를 까먹은 걸 패가망신한다 얘기를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제대로 배워서 하셔야 돼요. 앞으로 100세 시대죠.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돈 없으면 죽어요. 진짜요, 여러분들 직장 언제, 요즘은 AI 로봇 시대라 퇴직 시대도 빨라지고 없어지는 산업도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 주식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저와 함께, 그리고 저와 함께 잘하시는 선수분들과 함께 실전 매매 차트 공부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의 하단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세 번째 영상인데 제발 이번에 음성이 다 들어갔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